안녕하십니까. 2024년 2월 16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본인에게 불출마 압박을 했다고 폭로한 문학진 전 의원 있죠. 12월 16일 그리고 1월 27일 두 차례에 걸쳐서 전화를 했다고 했는데 12월 16일 날 전화를 할 때는 자 나이 뭐 이런 것들을 거론해 가면서 불출마 압박을 했다는 거고요. 나이가 69세입니다. 그리고 1월 27일에는 뭐 여론조사를 들먹이면서 전화를 했다는 거죠. 이 여론조사라는 것은 이제 그 경기도 광주을인데 그 지역에 문학진, 뭐 안태준 뭐 이렇게 넣고 한 여론조사인데 뭐 형님 꼴찌했대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때 안태준 전 GH 경기주택도시공사 그 부사장이 31%, 그리고 문학진 전 의원이 10%, 뭐 이렇게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21%포인트 차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단수공천을 안태준 씨한테 해도 됩니다. 이제 이런 거를 얘기해가면서 은근히 압박을 가한 거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문학진 전 의원이 이거는 이재명 대표의 친의 부대, 이른바 경기도 팀이 자기를 내쫓으려고 공천 여론조사를 마사지했다. 이제 그걸 마사지했다는 게 이게 정치부 기자들 표현인데 조작했다는 얘기입니다. 만졌다 이거죠. 만졌다. 이제 그렇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에 관해서 이재명 대표가 대응을 했습니다. 기자들이 물으니까 자기가 사실 곤란한 질문 같으면 답변을 안 하곤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당의 공식 조사 결과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부터 문제가 꼬이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가 잘못 대응한 거죠. 왜냐하면 문학진 전 의원이 기자 출신입니다. 그것도 정치부 기자 출신입니다.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아주 잘 압니다. 과거부터. 그렇기 때문에 이제 DJ가 이 당의 총재인 시절에 정치를 시작했고요. 그러고 나니까 상황을 다 잘 아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안규백 공천관리 이제 위원장, 그 공천 그 뭐 전략공천위원장인가요? 그 사람한테 물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규백 위원장이 그런 여론조사 한 적 없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럼 조작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물론 안규백 위원장이 여론조사를 했으면서도 안 했다고 할 수도 있죠. 왜냐면 그거 했다 안 했다 어쩌다 이렇게 다 얘기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재명 대표가 그냥 둘러대느냐고 여론조사 얘기를 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문학진 전 의원이 얘기했듯이 바로 경기도 팀에서 조작한 여론조사를 근거로 문학진 전 의원을 압박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 안태준이라는 사람은 저도 처음 듣습니다. 문학진 전 의원이야 제가 잘 알죠. 그런 걸 보면 지금 여론조사 돌리면 인지도대로 나오거든요. 인지도는 문학진이 더 높은데 어떻게 경기 광주을에서 안태준이 그것도 그냥 높은 정도가 아니고 압도적으로 높으냐. 딱 20%포인트 이상 높으면 단수공천을 하게 돼 있는데 딱 21%입니다. 좀 갸우뚱하게 되죠. 자, 이렇게 되니까 이재명 대표가 당의 공식 조사 결과다 그러니까 문학진 전 의원이 페이스북에다가 또 글을 올렸습니다. 그 조사 결과가 워낙 경기 광주을이 현지 상황과 동떨어진 것이어서 나로선 납득 불가하다. 여론조사 공개하자 이렇게 나온 겁니다. 후보자들과의 합의하에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 기관 2군데를 선정해서 본선 경쟁력이 있는 후보가 누구인지 묻는 조사를 실시하자. 그렇게 도출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당의 공식 기구에서 논의해 결론을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권노갑 상임고문, 정대철 헌정회장, 이강철 전 노무현 정부 시민사회 수석 뭐 이런 사람들도 이재명 대표의 비선 라인에 대해서 질타를 했습니다. 저는 여기에도 문학진 전 의원의 활동이 요청이 있었다고 봅니다. 문학진 전 의원이 다 친한 사람들입니다. 민주당 원로들이죠. 민주당 원로들하고 문학진 전 의원이 친합니다. 그때 본인이 기자로서 다 취재 대상들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친합니다. 저는 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이런 성명을 내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문학진 전 의원의 요청을 받았죠. 그래서 성명을 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재명 대표로서는 굉장히 궁지에 몰리게 된 것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까지 가세해서 이재명 대표가 당의 공천을 대장동 다루듯 한다. 뭐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던 사람한테 갑자기 공천 주고 뭐 이런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자, 문학진 전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대선 후보 시절에 특보단장을 지냈습니다.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이재명 대표도 잘 알 뿐더러 이재명 대표 주변 사람들도 잘 압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안태준 GH 전 부사장이 정진상 씨의 절친이다 하는 사실까지도 문학진 전 의원이 공개를 하고 지금 기자들한테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진상의 옥중 공천이다. 물론 정진상 그 전 실장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보석으로. 그렇긴 하지만 여하튼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가 된다. 그걸 듣고 바로 이재명 대표가 GH 전 부사장인 GH 부사장은 자기가 꽂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경기도지사 시절에. 그러니까 그 사람을 이제 문학진 전 의원 대신 경기 광주에 꽂으려고 한다. 이런 게 요지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와 이재명 대표 주변 사람들을 문학진 전 의원이 잘 알기 때문에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공격을 해야 하는지도 잘 알고 있다는 거죠. 이재명 대표로서는 진짜 지뢰를 밟은 모양새가 됐습니다. 자, 우선 여론조사 그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 그냥 맡기자. 이거 못할 겁니다. 왜? 이재명 대표가 거론한 그 여론조사가 저는 뭐 왜 조작됐는지는 모르겠으나 여하튼 왜곡된 거는 틀림없는 거로 보이기 때문에 만약에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 기관에 맡기면 이렇게 안 나올 거거든요. 그냥 엇비슷하게라도 나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망신이니까 안 된다. 이거 틀림없이 이재명 대표가 이제 침묵할 겁니다. 이 부분에. 오늘부터 이에 관한 질문을 받으면 아마 침묵할 겁니다. 지뢰를 밟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하나, 어느 패널들도 그 얘기 하던데 이 조사 결과, 이재명 대표가 거론한 조사 결과를 공개하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패널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글쎄 그야말로 원론적인 얘기일 뿐더러 그게 되지 않을 거라는 거 뻔히 알면서 얘기하는 거죠. 저는 그 패널은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한국 헌정사에서 그거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에서 이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 기관에 맡긴 것 외에 당에서 어떤 후보 공천을 위해서 맡긴 여론조사들이 있죠. 이거 공개한 예가 없습니다. 왜 공개를 안 했을까요? 그리고 왜 공개를 못 할까요? 마사지가 늘 들어가기 때문이다. 거기에 전체를 다 마사지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꼭 필요한 부분, 그건 여당이나 야당이나 마찬가지다. 국민의힘은 안 할 것 같습니까? 저는 마찬가지라고. 저희 취재 결과는 물론 지금 한동훈 비대위 체제에서 그걸 하는지는 제가 모르는데 과거 여의도 연구원 했습니다. 그거 제가 취재를 한 경험이 있죠. 민주당 마찬가지입니다. 어디가 더 많이 하느냐? 그거야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여론조사 마사지는 합니다, 원래.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거기서 여론조사를 돌려서 상황을 딱 체크를 하고 난 뒤에 경선이 끝나거나 뭐 아니면 뭐 하여튼 이 후보자 결정이 끝난 뒤에는 그 본 자료를 다 없애버립니다. 일종의 증거인멸이죠. 그런 것들이 정치권의 관행이기 때문에 자, 그 관행을 뻔히 알면서 공개하자. 그 공개 안 될 거 뻔히 알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정치를 잘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정치를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그런 정치를 바꾸자는 거 아니냐? 안 바뀝니다. 왜 안 바뀌냐? 그건 대표의 필요에 의해서 지금 여론조사가 이루어진 거거든요.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이 여론조사를 공개했다?
선거 못 치릅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오늘부터 한번 관찰을 해보시면 그 이재명 대표가 이 문학진 전 의원의 이 여론조사 부분에 관해서는 일절 함구할 겁니다. 왜? 본인이 궁지에 몰렸으니까. 자, 여론조사 공개하라. 공개 못할 건데. 어떤 답변, 뭐 공개할 것처럼 하다가 또 그냥 뭉개거나. 그건 다 이제 뻔한 수작이죠. 그 다음에 문학진 전 의원이 얘기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 맡겨서 한번 조사해보자. 이것도 못 받아들이죠. 왜? 본인이 문학진 전 의원한테 얘기했던 내용과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결과가 나올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걸 이재명 대표도 잘 아는데 이 두 가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뭉개는 방법, 이재명 대표가 이런 것들을 뭉개는 방법 그동안에 여러 번 보셨죠. 뭐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어제 저녁부터는 이재명 대표가 기자들 질문에 쓸데없는 소리, 비선 라인에서 이런 걸 했다는 데 대해서 쓸데없는 소리.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라는 게 무슨 뜻이죠? 이런 식으로 대응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문학진 전 의원이라는 당내 사정 그리고 정치의 현실에 대해서 매우 잘 아는 사람한테 본인이 불출마 압박을 했다가 이제 거기다 또 이 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제기하는데 대응했다가 완전히 지금 궁지에 몰리게 생겼다. 그러면 이제 이재명 대표가 들고 나오는 카드는 뭉개기. 그러면 일반 국민들은 아, 이재명 대표가 이 부분에서 일패를 했구나 하는 거를 아시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